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싸이올 화합물의 명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합물 4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화합물부터 보시면 위쪽에 SH기가 존재하죠. 싸이올 화합물이고 SH기가 주작용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체 같은 경우는 SH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가 이제 모체의 주사슬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겠죠. 요게 주사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번호는 당연히 주작용기 SH가 결합되는 탄소가 더 낮은 번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됩니다. 자, 전체 탄소 7개짜리고 지금 4번 탄소 원자에 에틸이라고 하는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명명을 해보면 4에틸 맞고요. 3번 위치에 SH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전체 7개짜리 3헵탄 사이올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물의 명명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화물은 지금 이제 작용기, 주작용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SH기가 될 수도 있고 알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SH기와 알켄의 주작용기로서 작용기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면 작용기 우선순위는 SH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SH기가 주작용기가 되는 거죠. 자, 모체 찾아보시면 주사슬이죠. SH가 결합되는 탄소 당연히 모체에 포함돼야 되고 탄소 이중결합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주사슬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번호는 SH가 결합되는 탄소가 더 낮은 번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왼쪽 끝단이 1번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화합물, 7번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고, 자, 지금 앞쪽 편과 구조는 비슷한데 이제 이쪽 이중결합이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4번 위치 에틸 치환기는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4번과 5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데 이 집을 나타내 줘야겠죠. 자, 이중결합 기준은 우선순위 높은 게 서로 여기 탄소 동일한데 여기는 SH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쪽이 우선순위가 높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의 배양은 이폼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4번 탄소 원자 에트기가 가지고 있고 에트 취항기를 가지고 있고 진짜 탄소 7개, 헵트, 탄소 7개를 표현한 거고 4번, 5번 탄소 원자 이중결합이니까 4N이 되겠죠. 4N. 그리고 3번 위치에 SH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3사이올. 그래서 두 번째 화물의 명명도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화물은 SH기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뭐 요거는 이제 RS만 따져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 편으로 수소죠. 자, 그럼 작용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RS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치환기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죠. 치환기 우선순위를 따져보게 되면은 자, 4번이 되죠. 그리고 1번. 그 다음 탄소 골격에서 이쪽이 더 기니까 2번, 3번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돌려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S가 되죠. S인 거 맞고 이쪽 편 SH가 결합되는 탄소 원자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탄소 6개짜리 3번 위치니까 1번, 2번, 3번이잖아요. 3번 위치에 3, 4, 2요. 그래서 세 번째 화물의 명명도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화물을 보시면 자, SH기. 브로마이드는 어차피 치환기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주작용기가 될 것이고 번호당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죠. 자, 여기에 RS를 따져보면은 수소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 치환기 우선순위 따지면 여기가 4번, 1번, 당연히 2번, 3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데 수소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R이 되죠. R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중결합의 이제 기하 구조를 보시면 우선순위 높은 게 브로마이드, 그렇죠? 왼쪽 편 탄소에서는 오른쪽 편 탄소 원자에서는 이쪽이 알킬기 쪽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높은 게 서로 같은 쪽, 이중결합에서 같은 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G폼이죠. 그래서 R폼, 여기 2번 탄소 원자의 절대량이 R이고 이중결합의 EG 형태는 G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위치에 브로모, 4브로모, 탄소 6개짜리니까 헥스, 그리고 3, 4번 위치에 이중결합이잖아요. 3N, 2, 사이온. 네. 그래서 네 번째 화물의 명명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된 사이로 화물의 명명 중 옳은 것은 네 가지 모두 다 옳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설파이드 화물의 명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파이드 화합물은 이제 관육명 타입으로 명명하는 것과 이제 아유팩명 형태로 명명하는 게 있는데, 관육명 타입은 이제 에터와 마찬가지로 양쪽의 알킬기를 먼저 명명을 해주고 설파이드라고 하는 형태로 명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는 관육명 타입인 거고, 두 번째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알킬기를 포함해서 이제 황원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요 치환기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알킬사이오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오른쪽 편의 화물은 탄소 두 개니까 에틸사이오가 되겠죠. 여기서처럼 에틸사이오.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고, 여기 탄소 긴 사슬을 모체로 보는 거. 이런 형태로 명명이 되는 게 전형적인 아유팩 명명이 되죠. 자, 그럼 두 가지 형태 다 이제 표현을 이제 나타나져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치환기, 양쪽 편의 치환기가 왼쪽 편은 에틸기고요. 오른쪽 편은 탄소 3개짜리인데 아이소프로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치환기를 표현할 때 알파벳 순서로 떠야 되잖아요. 이 아이소프로필에서 아이소는 알파벳 순서를 고려할 때 포함이 되죠. 그래서 I. 뭐가 더 빠르냐면은 E가 더 빠르죠. 그래서 에틸 아이소프로필 설파이드 형태로 명명이 되는 건 맞고요. 자, 두 번째 형태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치환기인 거지. 그쵸? 그리고 여기 말단부터 여기 말단까지의 긴 탄소 사슬, 이게 8개짜리예요. 8개가 모체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왼쪽 편 끝단은 1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여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에틸사이오. 여기는 뭐죠? 메틸. 그럼 알파벳 순서로 에틸사이오가 먼저 와야겠죠? 4에틸사이오, 3메틸이고 탄소 8개짜리니까 옥테인.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화물을 보시면 이제 관육명 타입으로 명명이 되어 있죠. 여기는 에틸이고요. 자, 오른쪽 편은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짜리고 여기 탄소 원자가 이제 2개의 알키가 결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를 뭐라고 명명해 주냐면은 세컨더리 부틸이라고 명명해 주죠. 자, 알파벳 순서를 고려해서 이제 치환기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에틸이고 세컨더리 부틸에서 세크는 알파벳 순서를 고려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B가 되죠. 이제 얘를 먼저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지. 세컨더리 부틸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 에틸을 써주고 설파이드라고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명령 체계고, 자, 네 번째 화물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사이클로 헥센이니까 이게 모체가 되는 거잖아요. 유관한 고리가. 나머지를 이제 치환기로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메틸 치환기인 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앞쪽에 제가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알킬사이오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탄소 3개인데 아이소프로필 형태잖아요. 그래서 아이소프로필 사이오가 돼요. 여기는 아이소프로필 사이오. 이렇게 명명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여기 치환기의 번호, 여기 치환기의 번호 상대적으로 다 1번 아니면 2번이거든요. 그러면 치환기 알파벳 순서를 고려해서 탄소 골격의 번호도 정해줘야겠죠. 여기는 M이고 아이소는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I. 뭐가 더 먼저요? 얘가 먼저 오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고 2번이 됩니다. 그래서 1 아이소프로필 사이오, 그 다음 2 메틸 되고 유관화 골격이니까 사이클로 헥세인. 그래서 네 번째 화물의 명령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여기 화합물,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구조만 잘못됐고 나머지 세 개의 구조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그쵸, 2번이 됩니다. 자, 3번. 제시된 화합물의 명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작용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3개가 존재하죠. 탄소탄소 이중결합, 알켄, SH기, 사이올, 그 다음에 OH기, 알코올이 존재하는데 이 3개의 작용기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알코올입니다. 얘가 주작용기예요. 그러면 SH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그쵸? 얘는 치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SH기를 치환기로서 머캅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1, 2, 3, 4번 중에 1, 2번은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사이올 형태를 모체, 주사슬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주작용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번은 잘못됐고,
자, 3, 4번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뒤쪽에 골격에 대한 거는 동일하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고 여기는 메틸이잖아요. 얘는 머캅토, 얘는 메틸. 뭐가 더 빠르냐면은 머캅토가 먼저 빠르죠. 여기 R이 되니까. M2까지는 동일한데 여기는 T고 여기는 R이니까 SH기를 먼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머캅토, 그 다음에 6 메틸까지는 치환기가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탄소가 전체 8개잖아요. 5, 6, 7, 8. 8개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몇 번이죠? 6번, 7번. 6N이 되겠죠? 옥트의 6N, 그 다음에 주작용기. 2번에 OH기니까 올, 알코올이 되는 거죠. 3, 4번은 골격은 이제 다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치환기들의 절대 배양만 따져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보시면 수소원자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번호 매겨보면 얘가 4번, 당연히 얘가 1번, 그 다음에 탄소 골격에서 얘가 2번, 3번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2번은 뭐가 되죠? R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인 걸 확인했어요. 자, 5번도 뭐 그렇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은데, 자, 5번도 보시면 지금 수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수소가 이렇게, 번호는 얘가 1번이 될 것이고 얘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탄소 골격에서 이쪽 편이 탄소 골격이 더 많으니까 2번, 3번이 됩니다. 그대로 돌려주면 반시계 방향으로 수소 들어가 있으니까 5번 뭐가 돼요? S가 되겠지? 그래서 OS, 2ROS, 2ROS가 되고, 이중결합은 이폼이잖아요. 우선순위 높은 게 이쪽 편과 이쪽 편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폼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네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합물에는 총 3개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한다. 각 카이라탄소의 RS 배양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카이라탄소는 제가 표현을 해드렸어요. 여기 카이라탄소고 2번, 그 다음에 여기 5번, 6번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카이라탄소 3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쉽겠죠? 2번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수소가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은 얘가 당연히 4번일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여긴 질소고, 탄소고, 탄소예요. 그럼 여기 골격이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자, 여기 탄소고, 여기 탄소 동일해요. 그 다음에 결합되어 있는 거 봐야겠죠? 여기는 설퍼에 탄소, 탄소고, 여기는 여기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게 산소, 산소, 산소예요. 근데 여기는 설퍼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죠. 여기 부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2번, 얘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그대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앞으로 튀어나 있으니까 한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C2는 뭐가 되냐면 S.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 건데 5번은 지금 보시면 이제 실선으로 3개가 나타나져 있고 이쪽 편으로 이제 수소가 존재하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뭐 이렇게 실선으로 놓고 여기를 쐐기로 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놓고 여기를 쐐기로 놔도 되는데 그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수소가 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위에서 이 화물을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선의 방향, 그 3가지 가지고 그냥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원자가 서로 다르네요. 완전히.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4번이 되겠죠.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뒤로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R이 됩니다. 자, 그래서 C5는 뭐가 되냐면 R의 절대 배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여기도 수소가 생략되어 있는데 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따져주시면 돼요. 자, 얘가 4번. 여기 탄소에 대해서 질소, 탄소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네. 여기 탄소가 동일해요. 여기 탄소는 산소, 질소고, 여기 탄소는 수소와 황과 질소네요. 그럼 여기는 황이 우선순위 제일 높고, 산소가 제일 높으니까 이쪽 편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 돼요. 그럼 이게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위에서 눌러서 본다 생각하시면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R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배양은 2번은 S, 5번은 R, 6번도 R인 거죠. 자, 그래서 SRR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몇 번이냐면 4번이죠.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제시된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약품 중에 하나예요.
에소메프라졸이라고 하는 이제 위산 분비 억제해주는 약인데, 자,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 화합물에는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탄소 원자는 카이라 원자가 없죠. 취향기 4개가 모두 다 다른 탄소 원자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탄소 원자 쪽은 카이라 탄소가 없다. 일단 그건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황원자예요, 황원자. 자, 요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셀폭사이드라고 부르죠. 셀폭사이드라고 부르는데, 셀폭사이드의 경우에는 R1, R2가 있고,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비공전성이 한 쌍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곡면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R2가 되고, 이쪽에 O-,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상태냐면은 비공전성이 있는 상태거든요.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자, 여기 혼성화, 황원자의 혼성화가 sp3예요. sp3 혼성이면서 지금 치환기 4개가 다 다른 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황원자는 카이랄 원자가 됩니다. 질소 원자와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게, 질소 원자도 비공전성까지 포함해서 카이랄 원자가 될 수도 있는데, 질소 원자는 질소 반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황원자나 인원자 같은 경우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에너지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카이랄 원자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비공전성 한 쌍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카이랄 한 황원자가 됩니다. 자, 카이랄 황원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RS를 일단 따져 놓는 게 낫겠죠. 뒤에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산소고, 여기 우선순위 제일 낮은 거, 비공전성이 4번이에요. 얘가 1번이 되겠지. 그럼 여기 탄소고, 여기 탄소입니다. 여기는 질소가 그 다음 결합되어 있고, 여기는 다 탄소, 수소, 수소니까 2번,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대로 돌려주시면 되겠지. 무슨 방향이죠? S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황원자의 절대 배양은 S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이 S오메프라졸, S5메프라졸 형태거든요. S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번의 보기를 보시면 위 화합물에는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카이라 황원자가 존재하죠. 2번 위 화합물에는 한 개의 카이라 탄소 원자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 원자는 카이라 원자가 없죠. 자, 3번 위 화합물에는 한 개의 카이라 황원자가 존재하고요. 여기 있죠? 앞에 본 것처럼 절대 배양은 뭐다? S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위 화합물에는 한 개의 카이라 탄소 원자 없으니까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정답이고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사이올 화합물 및 에탄올 화합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두 화합물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에탄사이올이니까 사이올 화합물이고 하나는 에탄올이니까 알코올 화합물이잖아요. 자, 이 두 가지 화합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이올과 알코올. 자, 첫 번째. 산소 및 황원자는 모두 sp3 혼성이다. 그쵸? 둘 다 비공전성 한 쌍씩, 두 쌍씩 포함하고 있으니까 입체수가 둘 다 4잖아요. 그래서 sp3 혼성이다. 이거는 맞고요. 자, 두 번째. 두 원자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중심 원자의 결합과 여기 황원자나 산소 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탄소, 황, 수소, 탄소, 산소, 수소. 그 결합각을 의미하겠죠? 두 원자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중심 원자의 결합각은 산소 원자가 더 크죠. 황원자가 원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치환기가 조금 더 그 각도가 작아도 입체적인 부딪힘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소 원자에 비해서 여기 거의 109도에 가깝잖아요. 황원자는 100도보다 작아요. 95도, 96도 정도의 결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각은 산소 원자가 더 크다. 이것도 맞고요. 자, 3번. CO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CS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비교하시면 되냐면 결합 길이죠. 결합 길이를 비교하시게 되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CO 결합의 결합 길이가 CS 결합보다 어떻죠? 더 짧겠지, 당연히. 산소 원자가 황원자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CO 결합의 결합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는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CO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CS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보다 크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건데, 자, 두 화물의 분자량 차이로 인해서, 당연히 분자량은 얘가 더 크겠죠. 몰리큘러 웨이트. 분자량은 SH기가 더 큽니다. 자, 분자량 차이로 인해서 에탄올의 끓는 점이 에탄사이올보다 더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끓는 점에 미치는 영향은 분자 간의 힘을 보고 보통 결정하죠. 분자량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와 더불어서 분자량과 더불어서 봐야 될 게 분자 간 힘이에요. 분자 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SH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 여기는 사실 탄소 원자와 황원자 사이, 이 결합은 비극성이긴 하지만 황원자, 비공원자 자체가 존재하니까 얘는 극성이에요. 극성화합물이에요. 둘 다 극성화합물이죠. 그래서 SH기 포함하고 있는 사이율은 쌍극자, 쌍극자, 다이폴 인터랙션이 분자간 주된 힘이에요. 자, 근데 알코올 화합물은 이 쌍극자, 쌍극자는 당연히 존재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가 존재하냐면 산성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간 수소결합이 가능합니다. 황원자도 산성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황원자가 그 산성 수소 원자와 상호작용하는 그 분자 간의 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SH기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율은 수소 결합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수소 결합이 끓는 점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분자 간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자 간 힘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SH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율이 더 크긴 하지만 분자 간의 힘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알코올의 끓는 점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탄사이올 화합물은 에탄올 화합물보다 산도가 더 크다. 맞아요. 사이올 화합물의 산도. 보통 pK 값 차이가 에탄사이올 같은 경우는 대략 pK 값이 10 정도가 되고요. 에탄올 화합물은 pK 값이 대략 16 정도 될 거예요. 16에서 한 17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pK 값이 에탄사이올이 더 작기 때문에 더 산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에탄사이올 화합물은 에탄올 화합물보다 친액 성도가 크다. 설포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SH기나 알키가 결합되어 있는데 황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은 친액 성도가 가장 큰 물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에탄사이올 화합물의 친액 성도는 에탄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맞고요. 자, 사이올레이트. 사이올레이트는 이런 형태거든요. S가 음이온 형태인 거. 자, 사이올레이트 화합물은 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요거는 분자 간의 반응에서 거의 친액체로 쓰이지, 산화와 관련돼서 쓰이진 않아요. 사이올 화합물이 산화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이올레이트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역할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다이에틸 설파이드 화합물은 반응식 친액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설파이드 화합물과 에스터 화합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다이에틸 설파이드니까 S 이런 형태 화합물. 이거 다이에틸 에터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어떤 친전자체를 처리해줬다. 자, 그러면 얘는 친전자체로 공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근데 산소 원자가 친전자체로 공격한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에터 화합물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강한 산, HI나 HBr 정도의 굉장히 강한 산하고만 반응을 하지 일반적인 친액체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고 얘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자, 다이에틸 설파이드 화합물은 반응 시 친액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 형태가 되면서 친전자체로 쓰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 확인했고, 자, 8번. 제시된 반응 중 주 생성물 구조가 옳게 그려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이쪽에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이오우레아라고 부르는 화합물이죠. 사이오우레아. 사이오우레아를 이용해서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사이오 화합물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 조건이죠. 그래서 A번은 맞습니다. 메커니즘은 한번 이제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거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B번에 보시면 지금 사이올 화합물에다 BR2를 처리해주고 NaOH 염기 조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얘는 요런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얘가 인터미디에이트 중간체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나죠. SH, 사이올이 여기 황원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수소원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얘는 다이설파이드를 만드는 반응 조건이에요. 다이설파이드 결합, SS 결합이죠.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는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자, C번은 지금 다이설파이드 화합물에다가 징크를 이용해서 이제 반응을 시켰어요. 산 조건 알죠? 얘는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끊어내는 그런 반응 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분자의 사이올 형태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C는 맞습니다. 앞쪽은 요거는 맞고요. 그렇죠? 얘는 잘못됐고. 자, D번. 지금 2차 할로제는 알킬 화합물이고 여기에 소듐 에틸사이올레이트라고 하는 얘는 정말 강한 친액지죠. 근데 염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약해요. 약염기. 그래서 요거는 SN2 반응과 2차 할로제는 알킬의 경우에는 이제 친액체 염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과 반응을 시켰을 때 SN2 타입으로 진행이 되느냐 혹은 E2 타입으로 진행이 되느냐, 즉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에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SN2 반응이 거의 100%예요. 왜? E2 반응으로 진행되는 얘기는 염기로 쓰인다는 얘기인데 염기적인 성격은 거의 없거든요. 얘는 제거 반응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화합물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부생성물이고 주생성물은 치환 반응입니다. 치환 반응의 생성물이 주로 얻어지고 SN2 반응이니까 배위 반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브로마이드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소듐 에틸사이올레이트는 뒤쪽에서 결합을 하게 되죠. 공격하게 되죠. SET 형태. 요게 주생성물이다. 그래서 D번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보시면 요거 D번은 틀린 거죠. 죄송해요. D번은 틀린 거. 그래서 옳게 그려진 거는 C번과 앞쪽에 A번이니까 두 개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반응의 주 생성물 구조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반응은 이제 다이올 화합물이고, 다이올 화합물에다가 처음에 처리한 게 CH3SO2CL이거든요. 요거 화합물의 구조를 그려보면은, 요거예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토시클로라이드와 유사한, 여기가 알기라고 봤을 때 여기에 변화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코올 화합물과 반응해서 여기를 좋은 이탈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탄 설포닐 클로라이드라고 불러요. 메탄 설포닐 클로라이드. 줄임말로 MSCL이라고 씁니다. 자, 토실 클로라이드가 이거잖아요. 여기가 CH3기. 이게 뭐예요? 얘가 토실 클로라이드. 여기가 토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토실기. 얘는 여기까지가 메탄설포닐기, 미질기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분자가 피린 조건에서 반응하게 되면은 첫 번째 생성되는 물질은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죠. OMS, 여기도 OMS.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Na2S예요. NA는 플러스 1가가 두 개니까 얘는 플러스 2가. 그럼 이거 황원자는 지금 2가의 음이온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의 형태는 황원자가 전자쌍을 총 4쌍을 가지고 있으면서 2 마이너스 형태, 2가 음이온 형태예요. 이런 형태거든. 얘가 Na 플러스 두 개와 이온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얘 친액체니까 얘가 친액체거든. 여기 OH기를 O 메탄설포니기로 바꾼 거는 친전자성도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좋은 이탈기까지 바꿔준 거잖아요. 그럼 얘가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여기에서
S 마이너스 5 메탄 설판 이렇게. 근데 S가 다시 음이온이면서 역시 친핵청도를 또 가지고 있어. 그럼 전자쌍 하나를 가지고 여기를 또 공격하는 거죠. 두 번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분자 간의 SN2 반응, 그 다음은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SN2 반응. 그래서 화원자를 가지고 이렇게 몇 원한 고리가 형성이 되냐면 5원한 고리가 형성이 되죠. 자, 이게 최종 생성물의 구조고,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자,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제시된 반응 중 주 생성물 구조가 옳게 그려진 것은 몇 개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산화 반응과 관련된 거, 그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사실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요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런 산화준위, 일단 산화준위를 외워두셔야겠죠. 요거를 설파이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한 번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SO 이중결합이 생성이 되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설폭사이드. 앞쪽에서도 몇 번 나왔죠? 한 번 더 산화가 일어나면은 두 개가 되고 얘를 설폰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설파이드 화합물은 세 개의 산화 준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설파이드 형태, 설폭사이드 형태, 설폰 형태. 자, 설파이드 형태의 소듐 바이오데이트라고 하는 산화제를 처리해주면은 설폭사이드까지 생성이 됩니다. 얘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설파이드 화합물에 H2O2를 처리해주는데 얘는 당량이 중요해요. H2O2를 1당량만 처리해준다. 그러면 설폭사이드가 생겨요. 근데 지금은 2당량을 처리해줬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산화가 일어나서 설폭사이드가 생성된 다음에 한 번 더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설폰까지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설폭사이드에다가 H2O2를 처리해줘도 설폰으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A번, B번은 맞고요. 자, 10번은 지금 과산화산이죠. OOH이기 때문에 과산화산. 이것도 맞습니다. 설폭사이드에 과산화산을 처리해주면은 설폰으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A, B, C는 다 맞아요. 그래서 산화제는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혹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D번은 요거 반응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코리 차이코프스키 반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본 강의 시간에는 말씀드렸어요. 코리 차이코프스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카보니화 합물과 반응을 해요. 얘를 일라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일라이드. 얘는 나중에 카보니화 합물 파트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는 여기가 이제 황이 아니라 인이긴 하지만 얘를 설퍼 일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퍼 일라이드. 카보닐 화합물과 설퍼 일라이드 화합물이 반응을 하면은 반응이 이게 친액체거든요. 친전자체가 되고. 그래서 요거 메커니즘만 좀 간단히 보면은, 자, 이쪽에 CH2예요. CH2잖아. 전자성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예요. 여기 플러스란 말이지. 서로 이제 다른 성격의 이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인접한 위치에서 염을 형성하고 있을 때, 분자 내에서 염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일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S 이런 형태거든요. 전자성 가지고 마이너스. 얘가 친액체로서 여기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O 마이너스 형태가 됐지. 그 다음에 CH2 여기가 여기예요. 그리고 S에 플러스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그 다음 이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 산소 원자가 친액체로 작용해서 여기 탄소를 공격하면서 이걸 이탈기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러면 뭐가 생성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 탄소를 공격한 거잖아요. 뭐가 생기는 거죠? 에폭사이드가 생성되는 반응. 이게 코리 차이코프스키 반응이라고 했죠. 생성물은 맞습니다. 그래서 D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A, B, C, D 얘도 맞는 거니까 당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A, B, C, D 다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